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1950년대 말의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게 되면서 한편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 산업이 부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절 프로레슬링은 국민적인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던 스포츠였죠. 그중 키요미가와 우메유키, 그는 1953년 전 일본 프로레슬링 단체를 설립한 창립가였고요. 당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슬링 선수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선수 시절 사토라는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해외 원정을 돌면서 정말 프로레슬링 선수로서는 크게 활약을 하게 되죠. 이혼 이후에 아들의 양육권은 엄마인 사토가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의 아들은 엄마와 함께 둘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본명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 그를 편의상 A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이 만 나이로 12살, 한국 나이로 14살 정도 되겠죠. 1957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A군은 정오쯤에 동네 목욕탕을 다녀온다고 엄마에게 말을 한 후에 집을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 늦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도 A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경찰에 아들의 실종을 신고하려 했지만 잠깐, A군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전남편인 키요미가와 우메유키가 당대 스포츠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신고를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물론 아이 아빠에게 상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마음 졸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A군이 실종된 지 이틀 후인 1957년 4월 4일, 마냥 초조해하던 엄마 사토 앞으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았어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오후 4시까지 추루가시마역으로 15만 엔을 가지고 오시오. 엄마는 편지를 받고 결국 아들이 납치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에 나선 경찰은 먼저 이 범인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척 추루가시마역에서 사복으로 변장을 하고 범인이 요구한 그 돈을 들고 누군가 다가오길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끝끝내 그 어떤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경찰은 이제 A군이 사라지던 날의 행적을 뒤쫓게 됩니다. 그러다 그날 A군이 25살 전후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과 목욕탕을 함께 나섰다라는 증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짓기는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요. 이 수사가 자칫하면 장기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져갈 즈음, 실종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957년 4월 9일, 이때 의외의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A군이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도쿄 나카노구의 한 정신병원 의사로부터 걸려온 제보였는데요. 그가 말하길 자신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남성이 A군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 같다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목한 그 20대 남성이 당대 일본 바둑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던 하야시 유타로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장남 또한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하 그를 X라고 부를 텐데요. X는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이 나카노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4월 4일에 그가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던 중 내뱉은 충격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요, 실종된 A군을 죽였어요. 의사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 정황이었죠. 이후 경찰은 재빨리 X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방바닥에서는 흥건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던 중 구석에 있는 침실로 들어간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4월 2일 실종된 프로레슬러의 아들 A군의 사체가 놓여 있었죠. X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즉각적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 시대를 주름잡던 프로레슬러와 바둑기사, 이 두 유명인의 자식들이 각각 가해자였고 피해자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A군이 발견됐을 당시에 그 시신의 모습이 굉장히 엽기적으로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14살 A군의 모습은 잔혹하게 토막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막난 부부 중에 머리와 다리는 집안 내부의 대형 수조 안에 들어 있었고요. 몸통과 팔은 또 다른 열대어 수조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정말 더 잔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 X가 소년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수조에다가 포르말린이라는 공업용 방부제를 가득 채운 채 밀봉해 뒀던 겁니다. 포르말린, 아시다시피 생물 표본의 보존용으로 쓰여지는 화학적 유독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시신을 보존하려고 했던 걸까요? 조사 결과 밝혀진 그날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X군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기르던 고양이 12마리를 죽인 전적도 있었고, 심지어 그 고양이를 먹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약간 음흉한 행동을 보이면서 정신 이상이 분명히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전날이었던 4월 1일, 우연히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A군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X는 순간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는 A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일, X는 A군을 만났고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놀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죠. 아이는 동네 형 같고 그랬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순순히 X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A군이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X는 문을 잠궜고 A군의 옷을 벗기고는 추행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A군은 너무 놀라서 저항했겠죠. 그러자 상황이 자신의 맘처럼 돌아가지 않은 걸 깨닫고 화가 난 X는 A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으로 인한 쇼크가 왔고 A군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X는 A군의 사체를 토막내었고 이후 수조에 포르말린 방부제를 채우고는 그 안에 담궈놓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추후 범인 X가 자신이 직접 쓴 일기장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상형의 소년을 발견했다. 저 아이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포르말린에 둘러싸인 저 아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귀엽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1958년 엽기적인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A군을 계획적으로 납치했고 토막살해, 게다가 모친에게 금품까지 요구했던 범인이죠. 그가 저지른 이 범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겠지만 아니요.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는 재판에서 10년형이라는 너무도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0년을 복역했죠. 그리고 1968년 7월 만기 출소합니다. 2020년 아직까지도 그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출소 후 X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일본 내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 바둑계의 거장이었던 아버지 히야시 유타로의 재력과 권력 아래에서 조용히 보호받았을 거라는 추측만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범인 X는 무심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소년을 발견했고 범죄 본능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레슬러 선수의 아들이다 이런 건 몰랐겠죠. 하지만 범인 또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바둑계 거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과 사람들이 떠들썩하기에 아주 좋은 이유였겠죠. 특히나 이 사건은 그 극악무도함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엽기적인 살인마 범인 X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